쌍둥이 자매가 같은 건물에서 마주쳤습니다. 한 명은 재벌 손녀로 한 명은 반찬 가게 딸로. 그런데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만남을 처음부터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20회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장미가 드림호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순간 강백호와 단둘이 남게 되죠. 백호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리뉴얼 파티 때 생각이 나네요. 장미 씨랑 이렇게 다시 이 호텔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겉으로는 가벼운 추억 얘기 같지만 이 대사 속에는 백호의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장미를 향한 감정을 숨기고 있지만 이렇게 사소한 순간마다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맙니다. 장미는 즉각 반응하죠. 지금 나 염장 지르려고 하는 소리죠. 내가 아주 그날만 생각하면 끔찍했다고요. 리뉴얼 파티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장미가 이토록 불편해하는 그날의 기억. 여기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날 장미가 자신의 쌍둥이 동생 마서린의 존재를 처음 목격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백호는 다급하게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백호는 장미에게 중요한 정보를 던집니다. 그날 장미 씨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어요. 장미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마서린이라고 해요. 이 호텔에서 일해요. 시급실장으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백호가 마서린의 존재를 장미에게 알려주는 이 타이밍이 과연 우연일까요? 백호는 변호사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가 장미와 마서린이 쌍둥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혹시 백호는 장미를 드림호텔로 마서린에게로 의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이 남자가 단순히 장미를 좋아하는 것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백호는 계속 말합니다. 네. 아니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똑같다니까요. 꼭 쌍둥이 같이. 쌍둥이 같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왜 백호는 같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혹시 백호도 진실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장미의 반응은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듯 보입니다. 백호가 묻죠. 왜 무서워요? 장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탤런트 누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예쁘게 생겼으면 그냥 예쁘다고 해요. 뭘 그렇게 애둘러서 플로팅을 해요? 이 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장미는 자신과 마서린의 유사성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혹시 장미는 이미 자신이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장면은 전환되고 백호와 장미는 최화영 대표의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화영은 완벽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죠. 하지만 화영의 내면에서는 무슨 생각이 흐르고 있을까요? 어서들 와요. 앉아요. 화영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할 때 우리는 그녀의 눈빛에서 차갑게 계산하는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화영은 장미를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미치겠네. 아무리 쌍둥이지만 서린이랑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똑같아. 소름 끼죠. 화영은 장미를 볼 때마다 불안함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쌍둥이라서? 아닙니다. 화영에게 장미의 존재는 위협입니다. 장미는 화영이 숨기고 싶은 과거, 감추고 싶은 진실에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장미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저희 오빠 오랜 꿈이 가수거든요.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대표님, 오태평의 가수 데뷔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입니다. 화영은 완벽한 위선자의 얼굴로 대답하죠. 감사는요?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저는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커다란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이 대사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최화영이라는 인물은 과연 진심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화영은 철저히 계산된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태평을 도운 이유는 단 하나. 장미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서입니다. 화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전설급 스타 탤런트 출신으로 수많은 팬들을 매료시켰던 미인이었죠. 하지만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미모 뒤에는 펄펄 끓는 용암 같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화영은 드림그룹을 자신이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장미와 설인이라는 쌍둥이 자매는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카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화영은 과연 쌍둥이의 존재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최근에 알게 된 걸까요? 만약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장미를 방치해뒀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장미를 자신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미는 화영에게 도시락을 전합니다. 수키가 만든 도시락이죠. 화영은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장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대표님 전에 오셨을 때 반찬을 두고 가셔서요. 반찬 가져다리 겸 보답의 의미를 저희 엄마랑 도시락을 써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화영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하셨습니까? 장미가 대답합니다. 그럼요. 저희 집 반찬 엄마가 반은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드러납니다. 정숙희, 장미의 엄마는 사고로 5세의 지능으로 퇴행했지만 요리 솜씨만큼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화영은 숙희가 아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여전히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화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나 요리 같은 건 퇴행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거든요. 이 대사는 단순히 의학적 지식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화영은 숙희의 상태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치 숙희가 겪은 사고와 그 후유증에 대해 이미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화영이 숙희의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화영이라는 인물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 숙희가 화영의 계획에 방해가 됐다면, 만약 숙희가 화영이 숨기고 싶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면, 숙희는 마동석의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미와 설인의 생모이죠. 화영은 마동석의 아내이고 설인만의 엄마입니다. 여기서 복잡한 관계도가 그려집니다. 동석은 숙희를 사랑했지만 아버지 마 회장의 반대로 그녀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석은 의문의 실종 사건에 휘말립니다. 그 후 화영은 동석의 아내가 되고 설인을 낳죠. 하지만 실제로는 설인과 장미가 쌍둥이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숙희가 동석과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았고 그중 한 명인 설인을 화영이 가져갔을 가능성. 둘째, 더 충격적인 시나리오로 화영이 애초에 아이를 낳지 못했고 숙희의 쌍둥이를 모두 빼앗으려 했으나 장미만 가까스로 살아남았을 가능성입니다. 어느 쪽이든 화영은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숙희를 제거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죽이지는 못했죠. 대신 사고를 위장해 숙희의 기억을 지웠습니다. 5세의 지능으로 퇴행한 숙희는 이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화영에게는 완벽한 결말이었죠. 하지만 숙희가 만든 도시락을 받아든 화영의 표정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불안함, 죄책감, 그리고 공포. 화영은 숙희가 언젠가 기억을 되찾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장미는 화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저 실은 여기 창 레스토랑에 지원하고 싶었답니다. 아, 저 지금이라도 혹시 자리가 있으면. 장미의 꿈은 최고의 셰프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 숙희의 손맛을 물려받아 언젠가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드림호텔의 레스토랑에 취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화영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아, 어떡하지? 내가 약속이 있어서 일어나 봐야겠는데 이건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거절입니다. 화영은 장미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장미가 유능해서? 아닙니다. 장미의 존재 자체가 화영에게는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장미가 드림호텔에서 일하게 되면 설인과의 접촉 빈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위험이 커지죠. 화영은 장미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젠 이렇게 안 와도 돼요? 오장미 씨.
보는 많고 이렇게 오는 거 상가해졌으면 좋겠어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이 대사는 겉으로는 친절한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더 이상 여기 오지 마라. 내 영역에 침범하지 마라. 화영은 장미에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고 화영의 경고쯤은 장애물로 여기지 않죠. 장미는 생존력 최강의 현실파입니다. 난관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는 강철 멘탈의 소유자이고 특히 엄마에게 상처 준 자는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근성의 승부사입니다. 만약 장미가 자신의 엄마 수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에 화영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 장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장미와 백호가 떠난 후 마 회장이 화영의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드림그룹의 회장이자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 카리스마의 끝판왕이죠. 회장은 화영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장미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회장은 장미의 얼굴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회장이 장미의 존재를 모르는 것. 둘째,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것. 만약 후자라면 회장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회장은 뺏지 않으면 뺏기고 짓밟힌다는 지론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자 교활한 늙은 여우이죠. 이런 회장이 자신의 손녀 설인과 똑같이 생긴 장미의 존재를 모를 리 없습니다. 혹시 회장은 장미를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반대로 장미를 제거할 계획인 걸까요? 한편 화영은 회장 앞에서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을 연기합니다. 조신하고 예의 바르고 공손하죠. 하지만 회장이 돌아서는 순간 화영의 얼굴에는 경멸과 야심이 떠오릅니다. 화영은 이중인격자입니다. 그녀는 회장을 속이고 있고 언젠가 드림그룹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회장과 화영의 관계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겉으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회장은 화영의 야심을 눈치채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화영을 믿고 있을까요? 장면은 마서린에게로 전환됩니다. 재벌가 손녀답게 천방지축,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금쪽이죠. 아나무인의 아이콘입니다. 세상에 겁나는 게 하나도 없고 못 가지는 것도 없는 다이아몬드 수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룹 후계자로 정해진 자신의 운명마저 시시하다고 느끼죠. 다 가질 수 있어서 뭘 가져도 즐겁지 않고 주위에는 자신의 돈만 쳐다보는 사람들 뿐입니다. 한없이 외로운 인물이죠. 그런 서린에게도 관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강준호. 서린의 돈은 물론 서린 자신도 돌같이 보는 그 남자. 서린은 준호에게 매료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준호가 서린에게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서린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거부하는 남자, 그래서 더 끌리는 거죠.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바로 오장미. 서린의 쌍둥이 언니죠. 여기서 삼각관계가 형성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각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준호는 장미를 사랑하고 장미는 준호의 동생 백호에게 호감이 있으며 백호는 장미를 좋아하고 서린은 준호를 원하죠. 서린은 아직 장미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마주치게 될 것이고 그때 서린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서린의 어머니 화영은 장미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린이 화영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면 쌍둥이 자매 간의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진홍주는 염산월의 딸로 어린 시절부터 눈치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혼한 엄마와 단둘이 살면서 세상의 차가움을 배웠죠. 계산도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엄마를 닮아 허당기가 있고 실수도 잘합니다. 홍주는 강백호에게 집착합니다. 오매불망 백호를 사랑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응답뿐이죠. 백호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는 오장미입니다. 그래서 홍주는 장미를 증오합니다. 홍주의 집착은 위험합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고 집착이 관계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여러 드라마에서 봐왔죠. 홍주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홍주의 어머니 염산월과 마 회장의 관계입니다.
염산월은 회장의 세컨드 라이프 파트너로 회장은 늙은 나이에 염산월 덕분에 없던 다정함과 애교가 생겼습니다. 이는 홍주에게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홍주가 회장의 영향력을 이용해 장미를 제거하려 한다면, 아니면 반대로 홍주가 장미를 이용해 백호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면, 홍주라는 인물은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강한 야망과 집착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20회의 마지막 부분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군가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범인의 얼굴이 찍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확인해보니 블랙박스 영상이 아직 남아있어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장미씨 현수막 범인이 얼굴 찍힌 블랙박스 영상 받았어요. 정말요? 어디 봐요. 이놈이 범인이에요. 현수막 사건. 장미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범인이 블랙박스에 찍혔다는 겁니다. 이 범인은 누구일까요? 가능성은 여럿 있습니다. 첫째, 진홍주가 장미를 괴롭히기 위해 고용한 사람. 둘째, 화영이 장미를 경고하기 위해 보낸 사람. 셋째,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인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블랙박스 영상이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 누군가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고 그로 인해 인물들의 관계가 급격히 변할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 속에는 현수막 범인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정보도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과거 수키의 사고 현장이나 마동석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단서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영은 이 드라마의 핵심 악역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만 규정할 수 있을까요? 화영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화영은 전설급 스타 탤런트 출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정복했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도 시간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화영은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마동석과의 결혼을. 아니, 정확히는 드림그룹과의 결합을. 화영에게 동석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동석은 수키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수키와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았죠. 이는 화영에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화영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수키를 제거하고 동석을 사라지게 만들고 쌍둥이 중 한 명을 자신의 딸로 삼았죠. 화영의 모든 행동은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끊임없이 불안해하죠. 그 불안이 그녀를 더욱 잔인하게 만듭니다. 화영은 피해자일까요? 가해자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겁니다. 그녀도 한때는 사회의 시선과 가부장제의 희생양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괴물이 되는 것을 선택했죠. 장미는 밝고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그 밝음 뒤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죠. 장미는 생존자입니다. 엄마가 5세의 지능으로 퇴행한 상황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동시에 셰프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장미의 강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마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엄마도, 양아빠 복길도, 오빠 태평도 모두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장미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미도 인간입니다. 그녀도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자신과 똑같이 생긴 마서린을 봤을 때 장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질투, 부러움, 아니면 공포. 서린은 장미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 명예, 지위. 하지만 서린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대비는 앞으로 두 자매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서린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물입니다. 역설적이죠? 하지만 서린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서린은 재벌가 손녀로 태어났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그래서 더 불행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없고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설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돈과 지위를 원합니다. 설인 자신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런 외로움 속에서 설인은 강준호를 만났고 처음으로 거절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거절은 설인에게 새로운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집착으로 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설인이 준호에 대한 집착을 멈추지 못한다면, 그리고 준호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쌍둥이 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설인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그녀는 언니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적으로 돌아설까요? 준호는 차갑고 완벽한 인물입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며 살아가죠. 반면 백호는 따뜻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입니다. 정의감 넘치는 변호사로 무료 변론도 마다하지 않는 휴머니스트죠. 두 형제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장미. 준호는 장미를 사랑하고 백호도 장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특히 백호가 준호의 감정을 알게 된다면, 아니면 준호가 백호와 장미의 관계를 오해한다면, 더 흥미로운 점은 두 형제의 아버지 강남봉입니다. 남봉은 사람 좋은 인상의 가정적인 남자였지만 젊은 시절 화영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만약 남봉과 화영의 과거가 드러난다면 그것이 준호와 백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백호는 변호사입니다.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그런 백호가 장미를 드림호텔로 데려가고 마서린의 존재를 알려준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혹시 백호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백호의 아버지 남봉과 화영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백호가 드림그룹과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영과 설인의 관계는 명확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의문점이 많습니다. 화영은 설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은 진짜일까요? 만약 설인이 실제로는 수키의 딸이고 화영이 빼앗아 키운 것이라면 화영의 설인에 대한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영이 설인을 후계자로 키우는 이유는 설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설인을 통해 드림그룹을 장악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마동석은 의문의 실종 사건에 휘말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일까요? 아니면 살해당한 걸까요? 만약 동석이 살아있다면 어디선가 숨어서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억을 잃고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동석이 죽었다면 누가 그를 죽였을까요? 화영일까요? 아니면 마 회장일까요? 수키는 불의의 사고로 5세의 지능으로 퇴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사고였을까요? 화영은 수키의 상태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 사고를 계획한 사람처럼 말이죠. 만약 화영이 수키를 제거하기 위해 사고를 위장했다면 현수막 사건의 범인이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이 범인은 누구일까요? 단순히 장미를 괴롭히려던 불량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 블랙박스 영상이 더 큰 비밀을 드러낼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장미와 설인은 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설인은 장미를 보며 불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 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 설인은 장미에게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장미는 설인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부러움, 분노, 그리고 동질감. 두 사람은 쌍둥이지만 운명은 그들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했죠. 하지만 두 자매가 손을 잡는다면 화영과 마 회장을 상대로 싸울 강력한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화영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장미와 설인의 만남, 수키의 기억 회복 가능성. 모든 것이 화영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영은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온 비밀을 지키기 위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죠. 마 회장은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언제까지 방관만 할까요? 회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화영의 야심도, 장미의 존재도, 쌍둥이의 비밀도. 회장은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재편될 것입니다. 두 형제는 장미를 사이에 두고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 간의 우애와 사랑 사이에서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홍주의 집착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백호를 향한 사랑이 거절당하면서 홍주는 장미를 향한 증오를 키워가고 있죠. 홍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장미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홍주 자신이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죠. 화영의 행동은 분명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화영도 한때는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영에게 동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자매가 손을 잡는다면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설인이 화영의 영향 아래 있고 준호를 사이에 둔 삼각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상은 어떤가요? 특히 백호가 준호의 진심을 알게 된다면 백호는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미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수키가 기억을 되찾는다면 그때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동석의 운명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만약 동석이 살아있다면 그가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키의 기억 회복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키입니다. 만약 수키가 과거를 기억해낸다면 화영의 비밀이 드러나고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영을 주요 악역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혹시 화영도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짜 흑막이 따로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수키가 만든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는 수키와 화영을 연결하는 매개체이고 동시에 과거의 비밀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수키가 만드는 요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동석이 좋아했던 음식이라거나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자주 만들던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화영이 장미를 볼 때마다 보이는 불안한 눈빛. 이는 단순히 쌍둥이를 보는 놀라움이 아닙니다. 화영은 장미에게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협을 느끼는 거죠. 백호가 장미를 드림호텔로 데려간 것, 마서린의 존재를 알려준 것, 모두 의도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백호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장이 장미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 이는 회장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회장은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블랙박스 영상은 현수막 사건뿐만 아니라 더 큰 비밀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드라마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20회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 드라마는 단순한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각 인물들의 욕망과 상처, 그리고 복수가 얽혀있는 복잡한 이야기죠. 최화영은 악인입니다. 하지만 그녀도 한때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꿈을 가진 여자였을 겁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잔인하게 만들었을까요? 오장미는 생존자입니다. 엄마를 지키고 가족을 부양하고 동시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여성이죠. 하지만 장미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장미를 붙잡아 줄까요? 마서리는 외로운 영혼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녀. 설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있는 정숙희. 5세의 지능으로 퇴행했지만 언젠가 그녀가 기억을 되찾는다면 그때 진짜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됩니다. 21회에서는 무엇이 드러날까요? 블랙박스 영상 속 범인의 정체는? 장미와 설인의 본격적인 만남은? 화영의 다음 계획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마동석은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걸까요? 다음 회를 보면 지금 이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만남들이 사실은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